오늘의 종목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한화솔루션을 먼저 짚어가고 가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5월 21일까지 모습은 좋았었는데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5월 22일부터 갑자기 무너져 내려요. 우선 그 이유가 먼저 궁금해지는데요. 이 종목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IRA 관련 법안이 재차 수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IRA는 총 8천억 달러가량의 정부 자금이 편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IRA 법안을 수정을 하긴 했지만 정부 기금의 전면 축소가 아닌 재배치였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이를테면 수소에너지처럼 좋기는 하지만 아직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줄이고 태양광 등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 대비 크게 변화 없이 유지가 되면서 주가는 상승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말이죠. 감세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했던 트럼프는 하원에서의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던 IRA 법안을 또다시 수정해버립니다. 에너지 투자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일몰 시점을 60일 이내에 착공될 예정이거나 혹은 2028년 이내에 가동될 시설로 앞당겨지고 공제 금액 축소 단계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 지원이 전액 사라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하루아침에 손바닥이 뒤집히듯이 바뀌어버린 IRA 관련 법안은 이 종목의 주가에 갑작스러운 하방 압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제가 지지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붉은색 횡선마저도 별 지지력이 없이 깨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만큼 하방 압력에 관성이 강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차트보다는 시황이 항상 우선이에요. 아무리 차트가 좋다고 하더라도 나쁜 악재가 새롭게 생겼는데 주가가 유유자적하며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하실 종목을 만나보실 건데요. 기왕 시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차트가 아닌 오로지 시황만으로 진입과 매도를 결정했던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지만 당시에는 유력했던 대통령 후보로서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후보자였던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사주는 소각이 원칙이고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청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그날부터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주사를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요즘 지주사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지주사들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그날의 발언 때문이었어요. 한국거래소 등이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지주사들은 전체 지분에서 자사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10%가 넘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차트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롯데지주라는 종목인데요. 그 뉴스가 나왔던 날이 4월 22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23일부터 비교적 강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시가에만 들어갔어도 충분히 단기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롯데지주는 지분의 무려 32.5%를 자사주로 들고 있는 데다가 PBR이 0.2배 수준이라서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경우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밸류업 가능성이 높다는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지주사는 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을까요? 자사주의 마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에도 의결권 있는 신주를 지급하게 되거든요.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 체계를 만들려는 그룹사들은 자사주 매입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입점을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때문에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대주주 경영권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를 봐주시죠. 최근에는 거래량이 좀 생기고 있죠. 사실 이 종목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면 꽝 되는 거였잖아요. 결국 그동안 기대에 의해서 매수했던 말인데요. 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뉴스에 파는 흐름이 일부 나왔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거래가 다소 잠잠해져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추세 이탈가는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태양봉이 있다면 무조건 태양봉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건 불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를 봐주십시오. 파란색 화살표가 태양봉이고 그 태양봉의 시가인 27,800원이 종가로 깨지면 청산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차트를 봐주십시오.
같은 이유로 화살표에서 진입할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자사주 비율이 23%나 되죠. 이 종목에 대한 엑시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태양봉을 보이고 있고 그 태양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같은 이유로 편입시켰던 종목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KB금융지주인데요. 먼저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KB금융지주는 전체 주식의 6.7%의 자사주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PBR은 0.55배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업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는 판단을 했죠. 이 종목 역시 시황을 기준으로 들어갔는데요. 시황이 바뀌면서 이번 주에 매도를 완료한 종목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의 50%까지만 반영하도록 강조하되 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거든요.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은행의 세전이익은 적어도 5에서 10%까지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법 개정안의 통과까지는 모멘텀이 일부 살아있겠지만 이미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저는 미련 없이 털어내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주식은 차트보다는 시황을 기준으로 매매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황을 근거로 매매를 하되 가장 매력적인 진입 시점 그리고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데 차트 분석이 필요할 뿐이죠.